안녕하십니까. 오늘 12번째 시간 자주 쓰이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걸쳐서 객체란 무엇이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객체 안에 있는 속성과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 좀 깊은 내용으로 게터와 세트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것도 살펴보아서 공유된 어떠한 특정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리소스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기억나실 텐데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alert 함수라든가 아니면 콘솔 객체에 있는 로그 함수, 다음에 뭐 set timeout, set interval 같은 그런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는, 이미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자바스크립트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만 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객체도 함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객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스트링 객체, 그다음 매스 객체, 데이트 객체, 어레이 객체 이름만 딱 보더라도 뭔가 문자열과 관련된 다음에 수학적 연산, 수학 연산과 관련된 거, 시간 날짜와 관련된 거, 다음에 배열과 관련된 이런 객체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트링 객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사이트를 하나 그 했는데 w3schools.com이라고 그래갖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자, 요 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HTML 웹과 관련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런 XML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자, 이곳에 보면 레퍼런스에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에 들어가시면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봄 객체도 있고요. 돔에 관련된 객체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여기 보면 스트링 객체, 넘버 객체, 오퍼레이터, 뭐 여러 가지 매스 데이터 어레이 여러 가지 에러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클릭을 해보면 그거와 관련된 설명문이 나오고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 객체 스트링 객체면 스트링 객체에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지 다음에 메소드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메소드를 클릭을 하면 그 메소드를 실제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예제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해당하는 객체 메소드가 지원하는 브라우저들을 쭉 나열을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를 쓰다가 모든 내 머릿속에 모든 그 객체와 다음에 속성과 메소드를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자주 쓰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사이트를 오셔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 참고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고요. 자, 그러면 스트링 그 객체에 대해서 볼 텐데 스트링은 문자열을 관리해주는 객체죠. 그래서 요거는 예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스트링 객체. 스트링 객체는 문자열을 관리해주는 객체로서, 자, 여기 보시면 그 스트링 객체를 우리가 생성할 때는 굳이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와 같이 스트링은 그냥 이렇게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쭉 나열을 하면 바로 이렇게 스트링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요. 나는 좀 더 FM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뭐예요? 스트링 그 new 연산자와 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는데 이게 좀 더 편하고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스트링은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프로토타입 객체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성을 만들어서 그 속성에다가 데이터를 마음껏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스트링 객체를 우리가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스트링도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가 갖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 아니면 속성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제가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옆에다 좀 놔두고 볼게요. 이렇게 둘까요? 네. 자, 보시면 첫 번째 콘솔로 어떤 걸 찍고 있냐면 sten이라는 변수에 스트링이 지금 담겨져 있죠. 그걸 찍는 거예요, 그냥. 찍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밑에 마찬가지로 코리안도 가나다라 마바사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스트링 객체에는 랭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뒤에 가로가 안 붙으면 속성이고 가로가 붙으면 메서드, 즉 어떤 기능이죠. 그래서 얘는 속성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무슨 속성이냐면 길이에요. 즉 이 문자열이 갖고 있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네요. 그래서 7이 찍힌 거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는 어떻게 8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랭스는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표현한다는 거. 다음에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가 있어요. 컨스트럭터는 생성자예요. 그래서 해당 객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객체의 생성자 함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스트럭터 속성을 넣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펑션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네이티브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이 안에 구구절절히 뭔가 속성하고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겠죠. 선언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네이티브 코드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생성자 함수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주로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템프가 있습니다. 템프는 뭐예요? 내가 아까 프로토타입에 스트링 프로토타입 템프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놨었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스트링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스트링 객체 얘하고 공통으로 쓰는 공간이 어디? 프로토타입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 코드에다가 템프라는 속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en 변수, ko 변수, en 객체, ko 객체의 템프 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공용된 값을, 공용된 속성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스트링 객체의 공용된 공간에다가 템프라는 속성을 만들어 놓고 언제나 어느 객체에서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캐릭터 at이 있어요. 캐릭터 at 하고 나서 매개 변수로 3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캐릭터 at이 en이죠. 여기죠. 여기서 0번째 1, 2, 3 그죠? 그래서 캐릭터 at을 써주면
인덱스가 3인 녀석의 문자를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3, D네요. 그래서 D가 반환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째에 있는 인덱스, 해당하는 인덱스의 문자열을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 오브는 얘하고 좀 반대예요. 2가 있는 곳에 인덱스 값을 반환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0, 1, 2, 3, 4죠. 그래서 여기 보면 4가 반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인덱스 오브는 처음 나오는 문자열, 2가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죠. 그죠? 처음 나오는 문자열의 인덱스 값입니다. 자, 그러면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어떤 거겠어요? 반대겠죠? 끝에서부터 가요. 끝에서부터 가니까 2가 여기 있죠. 자, 2는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 2는 인덱스가 0, 1, 2, 3, 4, 5, 6이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6이 반환되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인덱스 오브 약방의 감초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종종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컨캣이 있습니다. 컨캣은 붙이는 거예요. stren에다가 a, b, c, d, e가 빠졌는데 어쨌든 f 이 문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자열에 내가 원하는 매개 변수로 던진 값을 붙인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플레이스는 딱 보면 아시겠죠? 어떤 메서드인지. 첫 번째 있는 녀석을 찾아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바뀐 것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스플릿이 있습니다. 스플릿은 내가 어떠한 문자를 던졌어요. 문자를 던지면 그 문자를 기준으로 스플릿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E가 있는데 여기서 C를 던졌죠. 매개 변수로. 그러면 C를 기준으로 A, B 하나, 그 다음에 D, E, F, E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문자열을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스가 있어요. 슬라이스 첫 번째 매개 변수, 마지막 매개 변수가 있는데, 자, 두 번은 뭐냐면 다 이거 인덱스 값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값이어서 여기다가 잠깐 좀 내려서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인덱스가 2죠. 그러면 0, 1, 2. 자, C입니다. C. C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4까지 0, 1, 2, 3, 4입니다. 여기가 4, 2가 4 끝나는 데죠. 여기까지 중에 두 번째 존재하는 넣어준 인덱스 바로 앞자리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가 분리돼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의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메서드가 바로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한 매개 변수의 자리부터 두 번째 입력해준 매개 변수의 인덱스 앞까지니까 cd의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메서드 슬라이스입니다. 자, 서브 스트링도 있어요. 서브 스트링은 0,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인덱스의 앞자리까지.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보면 자, 1이면 어떻게 돼요? 0, 1, B서부터죠. B서부터 4까지 0, 1, 2, 3, 4 여기까지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 앞자리까지니까 여기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국 BCD가 이렇게 뽑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어퍼하고 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해당하는 객체를 갖다가 대문자, 소문자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객체의 문자를 다 모두 소문자로 바꿀 때 to lowercase를 씁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소문자로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대문자였죠. 이걸 갖다가 소문자로 바꿀 때 쓰는 메소드. 다음에 대문자로 바꿀 수도 있겠죠.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어퍼케이스를 쓰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는 것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아까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뽑아낼 때 지금 스트링은 내장 객체죠. 내장 객체의 생성자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 컨스트럭터라는 그 속성을 한번 여기서 찍어 봤습니다. 콘솔 창에다. 그랬더니 이렇게 찍히긴 찍히는데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코드가 네이티브 코드라고 다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여요. 자, 하지만 여기처럼 이제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코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브젝트 그 생성자 함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맷이라는 속성과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도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생성자, new 키워드 이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객체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죠. 생성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컨스트럭터로 이렇게 생성자를 한번 보고 싶어서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다 출력이 되죠. 이렇게 사용자가 내가 직접 만든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하면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 모양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 프로퍼티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내가 만든 사용자가 만든 객체와 그다음에 내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내장 객체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쭉 다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을 좀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프로그램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친숙하게 별 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을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지금 달달달 무슨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주 써보다 보면 프로젝트를 몇 개 해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손에 익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객체는 매스라는 객체가 있어요. 수학 계산을 해주는 관련된 그 수학 계산과 관련된 매스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손에 익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매스 객체 알아봅니다. num1, num2, num3이 있는데요. 넘버 1에는 123.456, 넘버 2에는 마이너스 123.456, 넘버 3에는 3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스 객체를 써보는데 매스 객체를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매스로 객체로 바로 접근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태틱 바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생성을 하지 않고 바로 쓰죠. 그죠? 그래서 스태틱 객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매스라는 객체는 생성하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아무 때나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스라는 객체가 있어요. 생성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행을 해서 한번 옆에 두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매스 PI의 원주율이죠. 원주율을 갖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3.1415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mass abs num2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값을 나타내는 녀석입니다. abs. 그래서 맥의 변수 num2죠. num2가 여기 있네요.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123.456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자, max는 두 개의 숫자 중에 큰 숫자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넘버 1과 넘버 2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양순이가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래서 123.465가 출력되고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미니멈은 뭐겠어요? 작은 숫자, 가장 작은 숫자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포는 첫 번째 넣어준 맥에벤스의 그 제곱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처음 넣어준 숫자가 3이죠. 3의 3승은 27이겠죠. 그래서 27이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어떠한 숫자, 0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소수점을 이용해서 0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랜덤하게 출력을 그때그때마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스 셀 넘버 1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올림이에요, 올림. 123.456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리면 124가 되겠죠. 여기 소수점 위에 올리면. 그래서 얘는 소수점 위를 무조건 올린다. 그래서 124. 플로어가 있어요.
플로우는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그러면 이 없애면 120 버리는 거죠. 그냥 123이 되겠죠. 다음에 라운드는 반올림이에요.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그죠? 내리는 반올림이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123.456인데 반올림을 하면 얘가 몇이 나와요? 123이 되겠죠. 5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Q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스퀘어 루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3의 제곱근을 구하면 1.73205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특별한 계산기 없이도 암산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학과 관련된 맥스 객체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트 객체 이것도 좀 빨리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하는 스트링 객체, 매스 객체, 데이트 객체, 또 다음에 할 어레이 객체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하는 거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외우고 지금 달달달 외워서 내 거로 만든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자주 써봐서 손에 익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구로 거의 동일한 문구로 메소드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눈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트 객체 알아볼게요. 자, 데이트 객체는 이거 좀 크게 확대를 할까요? 네. 데이트 객체는 날짜와 시간과 관련된 객체입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는 new 가지고 생성을 해요. new date. 이러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날짜와 그 시간을 조절해주는 객체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내가 매개 변수로 이렇게 연, 월, 일을 지정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연, 월, 일에 맞는 그 객체, 날짜 객체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는 연, 월, 일, 시간, 분, 초, 밀리언 세컨드까지 다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요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요 시간에 맞는 그 데이트 객체가 생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출력을 해보면 네, 요거죠. 출력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첫 번째 오브젝트 데이터 1은 지금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두 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용자가 넣어준 연, 월, 일, 시, 분, 초, 밀리언 세컨드까지 다 조정이 돼서 세팅이 돼서 이렇게 그 데이트 객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메서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get 이어하고 set 이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연도를 뽑아내는 거, 연도를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트 1, 데이트 객체 만들었었죠. 거기에서 get 이어를 하면 이렇게 117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밀레니엄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버그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버그는 버그죠. 2000년도 넘으면서 이렇게 117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1900년도를 더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현재 2017년이죠. 2017년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메소드를 더 하나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거냐면 getFull year 그 다음에 setFull year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내가 생성한 오브젝트에 getFull year를 하면 어떻게 바로 이런 1900을 더하는 거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지금 현재의 연도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잘 안 쓰여요. 안 쓰이는데 과거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보면 이런 게 아직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1900을 더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onths, get date, get day, get hour, get minutes, get seconds 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달, 그다음에 날짜, 요일, 시간, 분, 초를 다 뽑아내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자, get months를 했더니 get months가 여기 있네요. 구라가 나오죠. 오늘이 지금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인데 구로 나오죠. 즉 1월 달이 0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날짜를 뽑아내시려면 정확하긴 정확하죠. 정확하긴 정확한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달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는 0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에 toString이 있어요. toString. 자, toString인데, 자, toString 알아보기 전에 요 위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요거 먼저 알아볼게요. getTimeout, setTime인데 이건 뭐냐면 기준시라는 게 있거든요. 기준시 뭐냐면 1970년도에 70년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걸 기준시라고 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가 객체를 뽑아냈어요. 뽑아낸 현재까지의 시간을 밀리언 세컨드로 그 초도 아니에요. 초보다 더 작은 1000 밀리언 세컨드가 어떻게 1초죠. 그래서 밀리언 세컨드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지금까지 1970년도 1월 1일서부터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갖다가 밀리언 세컨드로 변환했을 때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Str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LocalString, toGMTString인데 이거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느냐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toString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localString,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타입으로, 그 다음에 GMT 방식의 양식으로 포맷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트가 갖고 있는 데이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시간을 어떻게 셋하고 겟하는지 쭉 살펴본 메서드 소개였고요. 이 밑에 보시면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함수가 하나 있죠. get now data가 있는데 요거 별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코드 리뷰만 하고 갈게요. 자, 일단 데이트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객체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리고 now date 객체 만든 거에서 getPrior 연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복합연사,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린트의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데 연도 getPrier니까 이거 2017년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월은 0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을 하나 더 있고요. 요일을 뽑아내는데 요일이 여기 잠깐 보시면 getDay 같은 요일이 뽑아져 나오면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먼데이, 선데이, 투스데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뽑아내와 보면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숫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0이 일요일이고요. 다음에 1이 월요일, 2가 어떻게 화요일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배열을 하나 임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요일서부터 시작합니다. 0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에 인덱스를 찾아서 그 문자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다음에 get hour, get minute, get second 이용해서 시 분초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할 땐 리턴으로 프린트 위에서 만든 문자열 다 더한 거죠. 연도, 월, 일, 요일, 시, 분, 초를 더한 거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으면 쓰는 곳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호출부네요. 호출부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et interval 뭔가 주기적으로 1초마다 주기적으로 콘솔 창에 출력을 해라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 interval이 반환해 준 interval id 값을 이용해서 set timeout 몇 초 뒤에 이 작업을 클리어 인터벌 하고 있네요. 5초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초 간격으로 계속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초. 그러면서 계속 초가 바뀌니까 새로운 게 이렇게 39초, 40초, 41초 시간이 마치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가는데 이거를 set time out을 이용해서 5초 뒤에는 그냥 끝내버리래요. 클리어 인터벌 하고 있죠.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5초 뒤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세로 고침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10초, 11, 12, 13, 14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웹상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다이나믹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장표로 좀 올게요. 데이트 객체 알아봤고 자, 다음으로 어레이 객체, 배열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객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열을 따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고요. 배열에 관한 여기서는 속성과 그 다음에 메서드들,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배열, 총 세 개의 배열이 여기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열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배열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배열을 이렇게 생성을 했다. 다음에 배열의 랭스라는 속성이 있었죠. 얘는 뭐냐면 해당 배열의 길이 첫 번째 있는 배열의 길이 5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기가 5니까 5를 반환해주는 속성이었습니다. 자, 조인은 뭐냐면 해당 배열을 다 인덱스마다 값이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게 조인입니다. 자, 어레이는 그대로 다 출력을 해줘요. 이렇게 배열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가로, 대가로 있으니까 이렇게 다 출력을 해주고요. 다음에 요건가요? 예, 리버스는 뭐냐면 거꾸로 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박용택, 이승엽, 정상호, 한기주, 장원삼을 갖다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거꾸로 돌려서 장원삼, 한기주, 정상호, 이승엽, 박용택으로 리버스 시키는 거고요. 쇼트는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에 슬라이스는 1, 3이 나오죠. 이거는 인덱스 1 여기네요. 그래서 시작해서 인덱스 3 1, 2, 3 여기네요. 요 바로 전까지. 그래서 요 두 개의 요소만 빼내는 그런 그 메서드입니다. 빼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배열로 우리가 리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캣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배열에 2번을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네. 1번 배열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배열에 어떻게 나머지 배열 두 번째 배열 송승락, 이호준, 박세웅 여기 배열을 어떻게 더하는 거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버스는 똑같이 반대로 돌리는 거겠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트라고 나오는데 소트 안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넣고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 리턴해서 a 빼기 b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레이 3번이죠. 3번이 1, 6, 3, 5, 4, 2 있죠. 그래서 1 대시 b를 주면 1서부터 시작해서 오름차순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b 대시 a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6서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정렬을 할 때 이런 함수 자체를 매개 변수에 넣어서 소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흔히 빈번히 사용을 하게 되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매스, 데이트, 어레이 객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속성도 꽤 있고 메서드도 꽤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쓴다고 해서 지금 달달달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주 써보고 말이 그다지 메서드 이름이나 속성 이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차례 써보시면 바로 손에 익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